자, 여기서 자, 얘를 떼볼게요. 렉에서 뒤로 떼볼거예요. 3초만.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여기 보이세요? 힙의 힌지가 꽉 걸릴 때까지 내려가셔. 아, 일어나시면 안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스쿼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요즘 철인 3종 좀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상체의 근육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다시 시작을 했는데 스쿼트를 되게 오랜만에 하니까 다리에 힘도 잘 안 들어가고 좀 무게도 잘 못 치겠고, 그래서 스쿼트 어떻게 하는 거더라 하고서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오늘 스쿼트를 좀 가지고 왔고요. 저희 유튜브에 보시면 우리 코어 안정화, 그러니까 브레이싱 하는 방법, 그리고 데드리프트, 요거 영상을 꼭 보시고 오셔야 오늘 영상이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영상들 꼭 보고 와 주시고요. 일단 오늘 설명을 해드리는 스쿼트는 함께가 생각하는 기능적인 스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능적 스쿼트에 대해서 일단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일단 기능적 스쿼트, 우리가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스쿼트를 기능적 스쿼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스쿼트를 하는 건 정말 많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을 하시거나 우리가 뭐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고립이라던가 어떠한 근육의 발달에, 그 하나의 근육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떠한 한 부위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스쿼트라기보다는 우리 하체의 전체적인 근육들을 최대한 많이 동원을 시키고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오늘 알아볼 기능적 스쿼트의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 안 맞을 수 있다. 일단 그거를 전제에 좀 깔아 두셔야 하고요. 기능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기능적이다의 답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도 선수와 육상 선수를 비교를 해보면, 역도 선수한테 기능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거운 무게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이 가장 기능적인 운동이 될 수 있고요. 육상 선수는 내가 스쿼트를 함으로써 달리기가 결국에 빨라져야 하는 것이 가장 기능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스쿼트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이는 것이지만 결국에 추구하는 바가, 운동을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스쿼트의 자세도 달라질 수 있고 스쿼트를 접근하는 운동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초반에 언급했듯이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은 근육이 근비대해지는, 커지는 게 스쿼트의 목적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뭐 재활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통증이 없이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잘하고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 있는 스쿼트가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신체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스쿼트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답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겐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함께가 생각하는 기능적 스쿼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가 생각하는 기능적 스쿼트의 제일 첫 번째는요, 최대한 많은 근육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스쿼트를 하게 되면 약간 허벅지나 뭐 이런 곳들을 좀, 이제 앞벅지라고 하죠, 이런 허벅지들을 많이 생각을 할 텐데 그 허벅지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쿼트를 할 때 어느 근육을 사용을 하죠? 뭐 종아리를 쓸 수도 있고요, 우리가 허벅지 앞쪽을 쓸 수도 있고요, 허벅지 뒤쪽을 쓸 수도 있고요, 엉덩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잘 쓰이고 많은 근육을 동원해서 결국에 무게를 위로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 저희는 함께가 생각을 하는 기능적 스쿼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쿼트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무게를 많이 들기 위한 스쿼트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근육들을 동원을 해서 무게를 드는 것은 약간의 형태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스쿼트가 파워리프팅의 동작이나 아니면 역도의 동작과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동선수들을 지금 10년 넘게 지도를 해오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관절의 통증도 없고 근육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좀 운동하는 그 선수 종목 환경에 좀 비슷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발전된 스쿼트니까요, 그런 전제를 좀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스쿼트의 목적인데요. 바벨을 무겁게 많이 들기 위한 스쿼트와 그냥 몸의 기능 자체를 올려주는 트레이닝으로서의 스쿼트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리프팅이라던가 역도라던가, 사실 파워리프팅과 역도도 형태적인 차이가 나지만 이 두 개는 결국에 무게를 많이 들기 위한 스쿼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쿼트와도 오늘 설명해드릴 함께가 생각하는 기능적인 스쿼트와도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적인 거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함께에서는 약간 밸런스를 살짝 앞쪽에 둡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포츠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일어서서 양 다리를 바닥에 붙이고 혹은 한 다리를 바닥에 붙이고 직립해서 스포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걸어 나가거나 아니면 달려나갈 때 혹은 점프를 할 때 보통 체중이 어디에 있죠? 보통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지금처럼 체중을 약간 앞쪽에다 둡니다. 체중을 뒤쪽에다가 두고 앞으로 달려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체중에 이동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불편한 준비 자세가 돼요. 그래서 약간 체중을 앞에다 둘 거고요. 우리가 달려나갈 때도, 그리고 심지어 달리기에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빨라짐에 따라 체중을 약간 앞쪽으로, 발에서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에서는 스쿼트조차도 약간 체중을 앞쪽에다가 두는데요. 그래서 이 앞쪽에다가 뒀을 때의 이점에 대해서도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밸런스를 앞쪽으로 주느냐, 얼만큼 줘야 되고 그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밸런스를 앞으로 줄 때 뒤꿈치가 뜰 정도로 혹은 완전히 앞꿈치로 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 발을 좀 보실 건데요. 이 발에서 이 발목의 살짝 앞쪽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체중을 살짝 기울여 볼까요? 이 정도만. 지금 체중을 요쯤에다가 뒀는데 약간 우리 마이클 잭슨이 앞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것처럼 우리 데드리프트 할 때도 했었거든요. 체중을 약간 앞쪽에다가 주시면 가만히 기다리고, 키가 커지게 해서 기다리면 복부가 긴장하고 뒤쪽이 약간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일단 이 자세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엉덩이 힘 들어요. 이쪽 뒤쪽이 살짝 긴장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 체중을 좀 과하게 앞으로 보내볼게요. 체중 이렇게 보내면 뒤꿈치가 뜹니다. 이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 발목 앞쪽보다 살짝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체중은 보내지 않고 상체만 보냅니다. 그러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앞으로 가게 돼요. 그럼 여기서 발에서 체중 좀 더 앞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이런 구부정한 자세가 나오면 요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상체 세워주시고 이렇게 앞으로 살짝 넘어왔을 때, 저희는 요 밸런스에서 보통 대부분 모든 운동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왜 하냐, 지금 만약에 제가 운동선수라고 하면 보통의 운동선수가 뭐 예를 들어서 수비를 하기 위한 자세라던가 뛰어나가기 위한 자세라던가 대부분의 밸런스가 다 앞쪽으로 살짝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을 빼서 달려간다거나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 자세들도 대부분 앞쪽에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 자세에서 그대로 일어나서 스쿼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체중을 약간 앞쪽에다가 이렇게 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밸런스를 약간 앞쪽에 둔 것에 대한 이점이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용희쌤한테 물어봤죠. 지금 어디 쪽에 힘이 들어와요? 뒤쪽에 힘이 좀 들어옵니다. 우리가 스쿼트를 하면 사실상 스쿼트 할 때 우리 가장 많이 힘이 들어오는 근육이 어디죠? 그쵸? 특히나 초보자 분들일수록 허벅지, 그러니까 대퇴사두근 쪽에 힘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게 좀 심하면 우리 이제 쿼드 도미넌트라고 해서 우리 대퇴사두근이 좀 우세해서 대퇴사두근으로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스쿼트의 자세도 좀 무릎이 좀 많이 앞으로 나가게 되고 허벅지로만 모든 체중을 다 받다 보니 무릎이 좀 아파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체중을 너무 많이 앞으로 가거나 체중이 뒤꿈치에 있는데 무릎만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체중을 약간 앞쪽에, 우리 이제 어슬레틱 레디라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운동선수가 준비하는 자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뒤쪽이 긴장이 되면 이미 내가 스쿼트를 시작하기 전에 엉덩이나 햄스트링이나 이런 근육들이 먼저 긴장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스쿼트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을 좀 더 잘 협응력 있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스쿼트를 한번 보실게요. 체중 잠깐 뒤로 빼줬다가, 자, 스쿼트를 준비시켜 보겠습니다. 체중 약간 앞쪽, 뒤꿈치는 뜨지 않을 정도로 발목 앞쪽에 살짝. 자, 이 상태에서 한 5개만 앉았다 일어나 볼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용희쌤은 스쿼트를 잘하죠? 5. 좋습니다. 자, 이렇게 스쿼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를 이제 좀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체중을 약간 앞쪽에 위치를 시켰으면 그대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 줘야 됩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내가 그대로 내려갔다, 그대로 올라왔다, 그러면 발에서 체중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려가는 중에 체중을 앞으로 줬다거나 체중을 뒤꿈치 쪽으로 과도하게 빼면 지금처럼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무릎이 앞으로 가는 결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스쿼트 자체가 하나의 동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2개의 동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용희쌤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일단 밑으로 한번 앉아볼게요. 잘한 스쿼트예요. 그러면 한 동작의 동작이 끝나고요. 올라왔을 때 한 동작의 동작이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골반과 무릎이 같이 스타트해서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 동작이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납니다. 이게 이상적인 스쿼트예요. 근데 체중을 뒤꿈치로 빼면서 스쿼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엉덩이가 뒤로 빠졌다가 무릎이 그 다음 굽어지게 됩니다. 체중을 뒤꿈치로 빼면서 스쿼트를 해볼게요. 그럼 무릎이 먼저 펴지고 상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지금 다시 해보실게요. 체중 약간 앞꿈치에 있다가 체중을 뒤로 빼면서 다시 앉아볼게요. 그러면 골반이 먼저 접혔다가 그 다음 무릎이 굽혀지는 상태가 되고요. 다시 체중을 뒤로 밀면서 엉덩이 올라왔다가 상체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중이 사실상 뒤꿈치에 있으려면 뒤꿈치에 있던가 앞꿈치에 있으려면 앞꿈치에 있던가 이러면 좀 나은데, 제일 안 좋은 건 스쿼트를 하는 도중에 체중이 앞뒤나 뒤 앞쪽으로 흔들리는 게 사실 가장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2가지 경우를 이제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볼 건데요. 우리가 무릎이, 그러니까 체중이 앞으로 나가면서 또 스쿼트를 아까 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체중을 앞으로 보내면서 앉으면 그냥 보기만 해도 어때요? 다시 앞쪽으로 와서 무릎을 밀면서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무릎이 아파 보입니다. 무릎으로만, 허벅지로만 스쿼트를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무릎에 굉장히 많이 무게가 실리고 허벅지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무릎의 통증을 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얘도 좋지 않고요. 자, 다시 내려가 볼게요. 이제 뒤꿈치로 밀면서 올라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자, 제가 바벨입니다. 자, 엉덩이 뒤로만 빼볼게요. 그러면 사실상 바벨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와 볼게요. 그러면 엉덩이를 밀어 넣으면서 혹은 허리를 뒤집어 까면서 허리의 힘으로 바벨을 밀어 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자, 사실상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바벨이 무거우면, 그리고 체중을 뒤꿈치로 어거지로 보내게 되면 바벨은 안 밀고 엉덩이만 들고 무릎만 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힘이 별로 들지 않아요. 바벨을 못 들어도 이 자세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밀어 올리질 못하니까 너무 무겁거나 내가 체중을 한 포인트에 유지하는 게 잘 안 되면 바벨을 못 올리고 엉덩이만 뒤로 빼고 체중은 스티프 데드리프트 하듯이 뒤꿈치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바벨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뭘 하냐? 허리를 꺾어서 허리 힘으로 바벨을 들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스쿼트가 협응력 있게 한 동작에 힘을 수직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동작이 2단계로 나뉘면서 허리 힘으로 스쿼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절대 이건 좋은 스쿼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발에서 체중이 한 포인트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요거 명심하시고 한 번만, 한 2-3번만 더 보고요. 잘하는 스쿼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다시 올라오시고 체중을 약간 앞쪽 여기다가 유지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수직으로 올라오십니다. 이렇게 일단 스쿼트를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뒤쪽 근육들을 잘 써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스쿼트를 할 때 앞근육만 쓰면 안 된다, 뒷근육을 같이 써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뒷근육을 써줘야 되는 이유는, 스쿼트를 살짝 앉아볼까요? 우리 이제 한 요 정도 앉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스쿼트 그 무게를 이렇게 받으면서 허벅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수평으로 좀 누워 있죠. 요거보다 약간 높으면 이런 식으로 허벅지가 약간 수평해서 약간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력을 그대로 밑으로 받으면 우리 허벅지 뼈는 앞쪽으로
밀리는 시어 포스를 받게 되거든요. 앞으로 밀리는 힘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앞으로 밀리는 힘을 허벅지가 엄청나게 강하면, 앞벅지가 엄청나게 강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쪽으로 허벅지뼈를 앞으로 밀리는 걸 잡아주는 건 결국에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신장성 수축을 해주면서 잡아 당겨줘야 얘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잡아 당겨서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다시 앉아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을 뒷근육이 잡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 앞쪽에 있는 아프신 분들, 우리 무릎뼈 아래쪽이 아프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뒷근육을 정말 잘 쓰셔야 됩니다. 올라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스쿼트를 기술적으로 바라볼 때 체중을 약간 앞쪽에 두고 애초에 뒤쪽 근육들을 약간 긴장도를 준 상태에서 햄스트링과 허벅지와 엉덩이를 모두 느끼면서 내려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기술적인 것 외에 내가 햄스트링에 대한 활성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선피로를 준다거나, 근데 피로까지는 아니고요, 액티베이션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뭐 스티프 데드리프트나 아니면 저는 레그 컬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이제 머신에서 하는 레그 컬보다는 브릿지 자세에서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하는 이러한 라잉 브릿지 레그 컬 같은 동작들을 해주시고 나서 스쿼트를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다시 스쿼트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의 중심이 앞뒤로 흔들렸을 때 왜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좀 알아볼 건데요. 레버리지는 말 그대로 저항팔입니다. 뭐냐면 내가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있으면 좀 가볍게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팔을 뻗으면 어때요? 저항팔이 길어지면서 내가 몸의 중심에서 무거운 게 멀어지면서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스쿼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벨 한번 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백 스쿼트 중에서도 이제 뭐 하이바, 로우바가 있는데, 하이바 같은 경우에는 바벨을 좀 높게 위치를 시키죠. 로우바 같은 경우에는 밑에 쪽에 위치를 시키면서 상체를 좀 숙여도 우리 몸의 중심에 바벨이 좀 가까이 형성이 되는데, 하이바로 놓고요. 그러면 어찌됐건 바벨이 뒤에 있기 때문에 체중이 약간 앞쪽으로 오면 뒤쪽이 긴장되면서 중심이 딱 맞는 느낌이 날 겁니다. 자, 그대로 제대로 스쿼트를 체중 여기다 빡 박아놓고서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건 어디라고 했어요? 발목 앞쪽에, 우리 발목 약간 앞쪽에 밸런스가 있으면 바벨이 그 위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모습을 봤을 때 아, 발 위에 바벨이 있다? 굉장히 좋은 자세가 됩니다. 그대로 올라와 볼게요. 당연히 스쿼트를 했을 때 바벨이 일직선으로 그대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바벨이 뒤에 있고 체중이 약간 앞에 있어서 내 몸의 중심에 내 발목 바로 앞쪽에 바벨이 얹어져 있다는 느낌이 나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나의 무게중심 자체가 발목 앞쪽에 형성되어 있고 지금 그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항팔이 거의 없죠. 레버리지가 굉장히 짧은 겁니다. 그러면 무거운 무게도 안정적으로 받쳐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체중을 뒤꿈치로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그대로 일어나면서 뒤꿈치로 다시 앉아주고 자, 일어나면서 뒤꿈치로 엉덩이만 들어볼게요. 이런 자세가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체중이 지금 뒤꿈치로 이동한 겁니다. 다시 일어나시고, 일어나시면 안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앉았다가 자, 지금은 체중이 앞쪽에 있어요. 바벨 밑에 있어요. 그런데 자, 체중을 뒤꿈치로 이동하면서 엉덩이를 들어주면 바벨이 앞으로 나오고 체중은 뒤꿈치로 이동한 거예요. 이만큼의 거리가 생긴 겁니다. 다시 올라오시고. 오케이, 잠깐 내려놓으시고, 힘드니까 내려놓고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내가 발 위에 바벨이 잘 올라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바벨은 앞으로 이동하고 체중은 뒤꿈치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뒤꿈치부터 바벨까지 이 정도의 레버리지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정도의 레버리지가 생겼으니까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이 필요한데 이미 다리는 다 폈죠. 그럼 뭐예요? 허리 힘으로만 바벨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허리에 걸리는 부담도 굉장히 커지고요. 부상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체중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요게 이제 레버리지 컨트롤, 기술적인 레버리지 컨트롤인데, 자, 또 레버리지 컨트롤에서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 우리 흉추입니다. 흉추. 이건 어떤 거냐면, 자, 다시 바벨을 올려볼게요.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보통 허리를 펴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 영상을 보셨으면 요추를 이렇게 강하게 까야 된다, 신전시켜야 된다라는 큐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체를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 혹시 여기에 살짝 구부려볼게요. 구부린 상태에서 한번 스쿼트를 내려가 보면 계속 구부리고 계세요. 어쩔 수 없이 바벨이 앞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 레버리지를 다시 내 발 위쪽으로 뒤쪽으로 이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흉추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열린 상태에서 가져야 돼요. 다시 올라와 주시고, 자 다시 숙여보세요. 흉추를 구부린 상태에서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되면 허리도 아프고 실제로 좀 바벨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앉으세요 선생님. 자 그러면 신전시켜 보겠습니다. 등을 신전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바벨이 약간 발 쪽으로 이동하면서 레버리지가 짧아지신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올라오시고, 좋습니다. 내려놓으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흉추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스쿼트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흉추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뭘 열어요? 요추를,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아치를 강하게 만들게 됩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아치를 만드는 게 아니고 키가 커지고 코어의 안정성,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흉추가 열려야 됩니다. 이미 스쿼트를 하기 전에 내가 골반의 경사를 강하게 주고 척추 길이끈 힘으로 허리에 힘을 주고 내려가면 바벨의 무게가 다 허리로 버티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스쿼트를 하면 허리가 계속 아픕니다. 그러면 뭘 찾아요? 벨트를 차지 않고서는 스쿼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포츠를 할 때 저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뭐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허리에 힘이 들어오는 게 이상적인가요? 내가 점프를 할 건데 점프를 할 때 허리에 힘이 빡 들어오는 게 기분이 좋은 움직임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허리는 힘이 거의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허리에 힘을 주고 스쿼트를 계속 반복해서 허리에 힘이 들어오는 동작을 계속 반복했다? 그럼 내가 스포츠나 기능적인 상황에서도 결국에 허리의 힘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니라 흉추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꼭 아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제 용희쌤 같은 경우는 많이 했으니까 자 살짝 앉아볼게요. 앉아주시고 흉추를 한번 까볼까요? 이러면 흉추가 까집니다. 이게 모두가 되면 지금 허리 힘 안 들어오죠. 다시 내려오시고, 자 요추를 한번 까볼까요? 골반을 이렇게 되면 이제 요추를 깐 겁니다. 다시 힘 빼시고 흉추 까볼게요. 흉추를, 이거는 잘 하니까 되니까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스쿼트를 하는데 요통이 있다,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흉추를 열어보세요 했을 때 애초에 이 자세 자체가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벨이 내 발에서 중심축에서 좀 멀어지니까 결국에 또 허리로 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흉추를 세워줄 수 있는 동작을 몸속에 익히고 스쿼트를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작을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흉추를 신전시키는 방법을 지금 알아볼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흉추를 한번 신전을 시켜볼게요, 펴볼게요 했을 때 그냥 필 수 있었다면 스쿼트 할 때 허리 안 아프실 거예요. 근데 이게 피려고 해도 허리가 아프던데? 그러면 흉추를 신전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흉추를 까는 방법을 우리 뇌 속에서 움직이는 방법이 탑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얘 대신 뭐예요? 허리를 까는 거예요. 이게 이미 습관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몸의 움직임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운동들을 꼭 선행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제가 지금 이따가 기준을 좀 정해드릴 건데 그게 가능하시면 그때 스쿼트를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팔을 위로 쭉 뻗어볼까요? 그대로 스트레칭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쭉 위로 올려주세요. 쭉 밀어 올려서 가슴을 앞으로 쭉 빼줄 겁니다. 근데 이때 날개뼈가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가면 어깨 찝혀서 아픕니다. 날개뼈를 최대한 높게 올려주세요. 높게 올려준 상태에서 쭉 밀어주시면 다시 뒤로 오시고, 다시 둘, 쭉 밀어주시면 여기가 쥐날 것처럼 힘이 들어가요. 맞죠? 그러면서 가슴 쪽이 굉장히 많이 시원하게 늘어납니다. 일단 첫 번째 이겁니다. 앞으로 쭉 밀어서 흉추를 신전시켜 주시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많이 하면 지금 용희쌤이나 저나 많이 했으니까 허리에 힘이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만 가도 선생님 저 허리 아픈데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자 갈비뼈를 닫아 주실 거예요. 갈비뼈를 닫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 브레이싱 저번 시간에 분명히 했습니다. 자 브레이싱 잡아놓고 갈비가 들리면 요추가 까였다는 얘기예요. 갈비가 들리면 허리를 쓴 겁니다. 자 다시 올라오시고 그걸 복부 힘으로 잡아주세요. 브레이싱 흑! 자 그대로 올린 상태에서 잡아놓고 앞으로 가실 수 있는 만큼만 가세요. 늘려주시고 다시 둘. 내 흉추는 요추를 움직이지 않고도 요추를 브레이싱해서 고정시켜 놨으니까 요추를 움직이지 않더라도 흉추가 신전될 수 있구나를 머릿속에 프로그래밍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올렸다가 한번. 자,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시다. 근데 만약에 브레이싱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엉덩이도 조여주세요. 한 번만 더 올려주시고 브레이싱 잡았는데도 허리가 꺾이면서 아프다, 흉추가 도저히 안 움직이는 것 같다, 엉덩이도 조이세요. 약간 포스테리어 틸팅, 그쵸? 그러면 요추가 살짝 뒤로 밀리는 거 보이시죠? 강하게 잡아놓고
흉추 앞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시면 자, 엉덩이 힘 빼고 브레이싱만으로 요추 고정시켜 놓고 엉덩이 힘 빼시고 요거를 여러 번 해주세요. 자, 요게 이제 가능하시다. 앞으로 쭉 밀어볼게요. 팔보다 귀가 한참 앞에 나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대로 앉아볼게요. 그대로 앉았을 때 허리 힘 들어오는 데서 스탑 한번 해볼게요. 이쯤에 허리 힘 들어와요. 다시 올라오시고 지금 용희쌤도 요 정도에서 허리 힘이 들어온대요. 팔 쭉 펴시고 쭉 올려주시고 자, 복부 잡아서 갈비뼈 열리면 안 됩니다. 허리 푹 들어가면 안 돼요. 잡아놓고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시면 돼요. 자, 스탑. 지금 확실하게 여기만 엄청 조이죠. 허리 힘 안 들어오죠. 요 정도면 돼요.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하프, 한 쿼터 정도 딱 들어오면 사실 여기서부터는 요추가 안 까지고서는 더 못 앉습니다. 풀까지 허리에 힘이 안 들어올 수는 없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확실하게 흉추가 열리면서 쿼터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럼 스쿼트 하실 수 있어요. 자, 다시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 전제 조건 말씀드릴 거예요. 어깨 으쓱 앞으로 일단 쭉 넘어갔을 때 갈비뼈 잡아놓고 자, 흉추만 지금 쪼여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대로 쿼터까지 내려갔을 때 나는 흉추가 더 까질 거예요. 더 쪼여지는 느낌 나고 허리 힘 들어가기 전까지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자, 얘를 떼볼게요. 렉에서 뒤로 떼볼 거예요. 3초만. 오케이, 됐습니다. 쉬시고 요게 가능하시면 스쿼트 할 때 흉추 신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코어 브레이싱 잘 잡은 거고 내가 하이바 스쿼트 했을 때 레버리지 짧게 가져가고 흉추 세워서 밑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했을 때 허리 힘 안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해주시고 항상 스쿼트를 들어가 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바벨로 스쿼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요추 까지 말고 흉추 신전시키고 체중은 어디예요? 약간 발목 앞쪽, 약간 앞쪽에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수직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연습을 하시고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들어가 보세요. 딱 들어갔을 때 여기서 흉추 신전을 좀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흉추 신전 딱 세팅하고 배임 빵빵하게 주시고 이때 바벨 바로 들지 마시고 뒤꿈치 앞꿈치 살짝 밀어서 몸 텐션 만들어주시고 올라오세요. 아마 파워리프팅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자기만의 루틴이 있을 거예요. 텐션을 올리는 루틴이 있으실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쿼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함께가 생각하는 풀 스쿼트까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대로 내려가서 스탑 올라오시고 그렇죠. 다시 둘 그대로 지금 스쿼트 굉장히 잘하고 있죠. 자,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여기 보이세요? 힙의 힌지가 꽉 걸릴 때까지 내려가시면 돼요. 자, 올라오시고 힘드니까 자,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다른 거 다 뭐 엉덩이가 뭐 무릎까지 내려야 된다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고 우린 어디까지다? 내려가서 좀 밑으로 내려가서 힌지에 딱 걸릴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왜? 지금 용희쌤은 이 각도가 고관절의 유연성의 끝이에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요추 잘 보세요. 요추가 말립니다. 다시 올라오시고 다시 한 번 더 다시 볼게요. 여기 딱 걸릴 때까지만 내려가세요. 딱 걸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더 내려가면 말리면서 버딩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올라오시고 그러면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올라올 때 잘 보세요. 내려갔다가 힌지 걸고요. 체중 약간 앞쪽. 자, 이 상태에서 내려가요. 그러면 플렉션 됐죠. 구부러졌어요. 그럼 여기를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피면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필연적으로 허리에 힘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세입니다. 자, 근데 내려놓으시고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갈려요. 만약에 역도 선수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역도를 했고 어렸을 때부터 풀스쿼트를 해서 이미 근골격계 자체가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전에 내려가 볼게요. 쌤 아마 용희쌤처럼 이렇게 빳빳하게 천골부터 흉추까지 예쁘게 서 있는 이 자세가 더 밑에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허리에 별로 힘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역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려가더라도 뭐예요? 여기 힘이 엄청나게 좋아서 그래서 막 기립근이 막 이만해요. 엄청 강해서 이 힘도 통증이 아니라 근육이 다 버텨줄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거나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이 주 종목이 아닌 선수들이 지금 고관절의 유연성보다 그러니까 고관절이 굴곡되는 유연성보다 더 많이 내려가게 되면 그만큼 부상의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 볼게요. 골반에 딱 걸리는 데까지만 가시면 이게 이분한테 가장 기능적인 풀스쿼트의 ROM 끝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올라오시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엉덩이나 허벅지, 앞벅지, 뒷벅지에 힘이 다 들어오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명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반 앞쪽이 걸리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어디까지 앉아야 되냐? 그쵸? 흉추 신전 잘 만들어 주시고 체중 약간 앞쪽, 그쵸? 그대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갔을 때 딱 걸려서 그대로 살짝 통통통 튕겨주세요.
우리 맨날 하듯이. 자, 그러면 이 바벨의 무게가 여기에 걸려야 돼. 여기에 걸려 있고 내 발 체중이 약간 앞쪽에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발로 바닥을 밀면서 올라오세요. 그러면 하지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팍 하고 힘이 쓰이는 게 느껴질 겁니다. 내려가세요. 이거 갖다 놓으려 그래. 자, 팍 밀고 올라올까요? 쭉. 그렇죠.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걸어서 밀어. 아이, 좋습니다. 하나 더. 밀어. 오케이, 갖다 놓고. 자, 요러면 우리가 부상 없고 기능적으로 많은 근육들을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무게를 밀어낼 수 있는 기능적 스쿼트가 됩니다. 자, 오늘 스쿼트 알아봤는데요. 혹시 용희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번 영상에서 기능적 데드리프트나 그런 거 할 때 벨트를 사용하는 걸 약간 지향하셨는데 혹시 벨트를 사용하는 기준점이 따로 있을까요? 벨트는요, 내가 만약에 몸의 기능을 올리고 싶다, 그러니까 스쿼트 자체가 스쿼트를 무겁게 드는 것이 아니면 내가 몸의 기능, 그러니까 잘 움직이고 잘 힘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더 무거운 무게를 기록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분들이 허리에 통증이 있다거나 하시면 벨트를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벨트 없이 브레이싱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쓰지만 사실 벨트가 있으면 더 무겁게 들 수 있습니다. 더 브레이싱을 강하게 걸 수 있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무거운 걸 드러내야 된다, 기록을 세워야 된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겁게 들어서 어떠한 하지의 트레이닝을 뭔가 좀 더 강조를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벨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씁니다. 사실 저도 무거운 무게 욕심이 있어서 저 무거운 무게 들 때는 벨트를 씁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허리 재활을 해야 된다, 아니면 달리기를 좀 빠르게 뛰기 위해서 내가 잘 움직이기 위해서 스쿼트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벨트를 안 하고 무거운 무게를 내 코어의 힘과 안정성만으로 이겨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이 내가 스쿼트를 하는 목적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벨트를 사용하지 않는 최고의 중량에서 허리가 아프지 않게 스쿼트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벨트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벨트와 제가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비슷한 맥락이 비슷한 이야기인데 벨트와 비슷합니다. 내가 만약에 스쿼트를 하는 목적 자체가 뭐 근비대에 있다거나 파워리프팅에 있다거나 역도에 있다거나 보디빌딩에 있다거나 다 목적에 따라서 스쿼트의 형태와 트레이닝의 형태, 뭐 10개를 하냐 3개를 하냐 1RM을 하냐 이런 것들은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떠한 정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함께해서 10년 넘게 운동선수들을 가르치고 재활하고 이런 경험들을 했을 때 이게 가장 안전했고 가장 많은 근육들이 동원이 돼서 안정적으로 좀 무게를 뽑아낼 수 있는 자세였기 때문에 이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스쿼트를 하면 달리기가 빨라질까요? 이 스쿼트를 하면 점프가 높아질까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운동하면 점프력이 좋아집니다. 이 운동하면 달리기가 빨라집니다. 이거는 사실 약간 비약일 수 있죠. 스쿼트는 근력 운동이에요. 우리가 그 점프 자세와 유사하게 정말 많은 근육들을 동원해서 스쿼트를 해야 하는 게 기능적인 운동에서 정말 좋은 어프로치가 될 수 있어요. 접근이 될 수 있지만 이걸 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달리기가 빨라지고 이 스쿼트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근력이 좋아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의 하나의 방법이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뭐예요? 그 선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운동의 목적을 파악해서 스쿼트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무겁게 할 것이냐, 스쿼트 점프를 시킬 것이냐, 맨몸으로 스쿼트 점프를 시킬 것이냐, 무겁게 스쿼트 점프를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하다. 사실은 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에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예상되는 댓글인데 스쿼트 저렇게 하면 안 돼, 역도 저렇게 하면 안 돼, 역도 하시는 분들 파워리프팅 하시면 맨날 싸웁니다.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신체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능적으로 이렇게 스쿼트를 하니까 좋아졌더라 라는 10년간의 노하우를 공유를 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웨이트 트레이닝 올려드리고 있는데 좀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요즘에 업로드가 좀 뜸했어가지고 댓글이 딱 끊겼는데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들, 내가 퍼포먼스 트레이닝에서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 요즘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많이 올려볼 건데 웨이트 트레이닝, 기능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퍼포먼스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어떤 운동들이 궁금하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안녕. 저번에 보니까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던데 곤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